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73년생 여자분의 그 파산 면책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산 선고일은 2018년 8월 13일입니다. 다음 파산 예전 제1회 예정기는 10월 12일이었습니다. 근데 종료된 건 2020년 1월입니다.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걸렸죠. 그 이유는 이제 여러가지 뒤에서 나오는데, 일단은 환가형 사건이었습니다. 채권자 이의가, 이거 1회 기일인데 채권자 이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주거 이력을 보시면 주로 이제 옥수동, 응봉동, 그 성동구 그쪽 근처에 살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3호선이죠. 3호선하고 경의중앙선 만나는 지점, 응봉역, 옥수역. 2012년에 배우자 소유로 집이 있었는데 아마 사업이 어려워서 이거 매각을 하고 사업자금으로 다 쓰시고, 채무자 명의로 이제 5천, 3천 보증금이 있고, 월세는 200, 220, 135 이런 주거에 살았고요. 채무자는 이제 15년간 사실은 가정주부인데 이제 채무자 명의로 주식회사 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지만, 이건 실제 배우자가 운영한 겁니다. 회사를 2개를. 축산물 유통업체를 운영을 하다가 이제 결국 회사를 2개 운영을 했는데, 2009년도에 이제 냉동기사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6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고, 2010년 구제역 파동 이후에 이제 이거를 회복을 못한 거예요. 계속 그냥 만성 적재에 시달리고 결국 파산이 일어났습니다. 채무자는 이제 본인이 있고요. 본인은 이제 현재 파출부로 이제 조그마한 어떤 소득만 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계시고 69세, 시골에 있습니다. 남편은 이제 축산물 유통업을 실패를 해서 일용직으로 있습니다. 중학생의 아들이 하나 있고요. 채무가 20억입니다. 이게 이제 15년간 쌓인 법인의 채무고, 법인의 채무로서 이제 보증 채무입니다. 기업은행, 캐피탈, 삼성카드, 국민카드, 시티은행, 이건 이제 거래처. 19억은 거래처예요. 대부분 미수금이죠. 사실 금융권 채무는 1억 정도 되죠. 나머지 20억, 19억은 그 거래처의 어떤 물건 대금이죠. 못 갚은 거. 채무자의 그 재산으로는 일단 보험 해약 환급금이 있었고요. 주택임대차 보증금 3천만원은 일단 이거는 면제 재산입니다. 집행 제한이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가 있었습니다. 토지가 채무자 명의로 과거 5년 동안 처분한 재산은 2013년 6월에 채무자 명의로 단독주택 다세대 집합건물이 있었는데 20억에 매각을 한 다음에 대부분 이제 사업자금으로 쓴 것 같아요. 전현 배우자 재산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이제 이건 면제 재산이고, 뭐 보험도 그냥 포기했습니다. 왜냐면 이 부동산이 있어서.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 이제 봐야 될 것은,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현 채무자의 재산이 이제 토지가 있습니다. 경북 예천에. 근데 이제 제가 관제 업무를 맡고서 보니까 채무자의 모친 어머니가, 친정엄마가 채무자를 상대로 토지에 대해서 가처분을 해놨어요. 피보전 권리, 증여계약 취소 내지 반환 약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적부권, 동부지방법원 가압류 번호죠. 카단. 본안소송은 마찬가지로 동부지방법원 2018 가단 뭐 126, 12땡땡땡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자, 그래서 좀 특이하죠. 어머니가 파산 절차에 들어간 딸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게, 이게 뭔가 좀 특이해서 이제 유심히 봤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개를 안 할 수가 없죠. 어머니가 파산 관제인 채무자를 상대로 하고, 이 소송에서 지면 이 부동산은 어머니로 원상회복되고 파산재단은 큰 손실이 입으니까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죠.
그래서 이제 의견을 한번 전반적으로 보여. 부친이 2016년 6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친족들에게 모든 부동산, 선산, 임야, 주택을 이전하여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없었습니다. 근데 어머니하고 왜 상속 증여 관련 분쟁이 있었냐? 모친이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 경위를 보면 친정 어머니는 채무자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경북 예천 소재 토지, 대지하고 임야를 이 필지에 대하여 주고 나서 증여가 잘못됐다 취소하고 뭐 딸이 사기를 쳐서 이 부동산을 가져갔다.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 동부지방법원 본안소송의 소장이 관제인 사무실에 2018년 8월 23일에 송달됐습니다. 위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는 모친이 정당하게 증여하였고 증여 취소 사유 내지 채무자가 모친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원칙적으로 이 토지는 파산재단을 구성하죠. 그래서 관제인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인으로 법원이 허가를 얻어 소송을 수기하여 소송을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이걸 이제 이 소송 배경은 제가 이제 구두로 설명을 하면 이때 아마 이제 오빠하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아니 어머니하고. 근데 이 부동산도 오빠가 혹시 이제 인감 같은 걸 띄워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가 이거를 속된 말로 해먹을까봐 딸한테 옮겨놓은 겁니다. 증여로. 그래서 그 예천 옆에 있는 안동인가 어디 문경? 문경 쪽에 이제 법무사를 찾아가서 등기까지 딱 해놓고. 근데 문제는 딸도 이제 사실은 가정주부라 그랬죠. 사업을 하신 분은 아닙니다. 배우자한테 명의만 빌려주고 잘 모르는 거예요. 배우자의 어떤 사업 자체가 뭔가 어려운 건 알았지만 그 정도로 심각한 건지는 몰랐든지 알았으면은 결국은 이 토지를 받았겠어요. 근데 이제 제대로 모른 것 같아요. 그거를 파산 상태인지.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옮겨놓자 하니까 옮겨놨죠. 두 필지를. 근데 그 사이에 파산을 신청한 거예요. 남편하고 같이. 그러니 결국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주 청천벽력이죠. 결국은 갖다 바친 것 꼴이 되니까 이거는 뭔가 이제 변호사, 어머니가 선임한 변호사는 이거는 기망이다. 사기 기망 혹은 이제 증여 취소 사유가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뭐 사기 기망에 딸이 사기 친 게 없거든요. 어머니하고 이제 서로 통정에 의해서 부동산을 오빠가 이제 이걸 해먹을 것 같으니까 걱정돼서 옮겨놓은 건데 이런 이제 소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어머니 입장도 있고 해서 이제 원고도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고 저도 이제 들어가서 적절한 금액으로 이게 이제 공시지가는 한 4천 정도 되고 시가는 이제 뭐 한 7, 8천 될 수도 있는데 2천만 받고 이제 2천인가 1,500인가 하여튼 2천 됐을 거예요. 스톱했습니다. 절반만 받고 화해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조정으로 종결을 했어요. 뭐 그 진실은 모르죠. 끝까지 파고들어서 이거를 뭐 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관제인이 좀 유리한 고지였죠. 제가 이렇게 증거를 살펴보니까 뭐 증여계약서도 별 문제 없고 특별하게 사기칠 만한 요소가 없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거는 채무자의 부동산과 관련해서 한 2천만원 정도를 2천만원 해봐야 20억 1%빼니 안 되죠. 뭐 그거라도 나눠주고 보험은 이제 한가를 포기하고 임차보증금도 3천만원이니까 집행제한 범위 내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은 이후에도 이제 배우자의 어떤 배우자와 이제 같이 배우자도 이제 경매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좀 상당히 끌었습니다. 채권자들도 일을 많이 해서 이제 결국 이제 뭐 배당 다 끝나고 종료했는데 면책이 된 것 같아요. 면책. 그래서 오늘 하여튼 원래는 주부지만 이런 경우가 많죠.
남편 내지 아니면 다른 가족들 명의로 명의를 이렇게 대여해서 사업이 어그러졌을 때는 성공하면 자기한테 돈을 주나요? 성공하면 그 성공한 사람이 그 이익은 다 먹지만 실패했을 때는 결국 명의를 대해준 사람이 다 독박을 쓰는 거죠.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뭐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이제 그들의 몫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명의 대여로 인해서 그 신용 불량 20억의 채무를 떠안은 이제 가정주부 케이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